나갈 부분은 함수, 연속 함수의 성질인데 오늘 내용이 되게 조금이에요. 금방 나갈 수 있거든, 금방. 그렇게 더워? 입을 정도로 더워? 네, 나 진짜 너무 더워요. 아, 그래요? 지금 준 프린트를 보시면은 36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펴시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스케줄을 얘기를 해주면 내일부터 이제 방학 특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강 신청한 친구들은 내일부터 수, 목, 금 이번 주는 3번 1시 20분부터 1시 20분에 해가지고 3시 10분에 끝날 건데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본 수업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교재가 밀려 있거나 혹은 특강 때 한 개 잘 안 끝나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교재도 좀 끝을 내고 우리 방학 동안에 좀 밀린 거 없이 좀 깔끔하게 좀 방학 동안에 할 일을 쫙 끝내봅시다. 근데 영어는 그 전에 하는 거예요? 영어 몇 시니? 몰라요. 아니 저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다. 영어 시간이 저기 있었는데 이제 확인해볼게요. 수목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월화수 이렇게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목부터는 이제 방학이에요. 3일 동안 3일 동안 목금토 방학이고 그 다음에 방학 끝나고 나서는 월요일 하루 빼고 화, 수, 목, 금 요렇게 10번 총 10번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늦지 말고 1시 20분까지 오시고요. 올 때 지금 우리 수업 때 하고 있는 본교재하고 내일은 그냥 오시고 목요일 날 올 때는 본교재하고 베이직생 교재도 같이 챙겨서 옵시다. 그래가지고 교재 밀려있는 사람들은 좀 끝내고 가게. 아무튼 내일은 1시 20분까지 늦지 말고 오기. 알았죠, 진아?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연속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속. 연속은 뭐였니, 연속? 어떤 뜻이어서 딱 이름만 들어도 뭐예요, 연속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걸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연속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fx라는 함수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었죠? 어떤 뜻이었죠? 기억을 해봐. 그래, 하윤이 어떤 뜻이었죠? A 빼고 다 이어지. a를 빼? A에서 이어지. 근데 a에서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연속의 정확한 개념. 지난 시간에 한 게 거기 이거 하나가 다인데 연속이 뭐냐만 계속 얘기했었는데 1시간 동안 뭐였지, 성빈아? 연속이라는 게? 그래.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게 극한값이죠. A에서의 극한값. 또 뭐도 존재해? 함수값도 존재하고 그 둘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속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진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맞아요. 저렇게 대답해야 돼요. A라는 지점에서 연속입니다 하면 A에서의 극한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을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연속이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속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연속이 안 되는 이유 하영이부터 요거 자, x는 a에서 지금 요렇게 생겼다면 얘는 연속이니 아니니?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 끊어져 있으면 연속이 아닌 거예요. 요즘 여기 끊어져 있죠, 그죠? 연속이 아닌데 연속이 아닌 이유가 뭐죠?
극한값이 없다.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잖아. 그치? 하영아? 지금 봐봐.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 그래프의 목적지가 여기죠.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 그래프의 목적지도 여기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럼 극한값이 없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럼 얘는 왜 불연속일까? 그래, 함수값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 A라는 점선 위에 찍혀있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함수값이 없는 거야. A라는 지점에서 딱 봤을 때 값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왜 불연속이야? 물어보면 함수값이 없어서요. 이게 맞는 답이고, 이나야 얘는 연속은 아니에요. 물론 왜 연속이 아니죠? 끊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끊어져 있어서 연속이 아닌 건데, 연속이 아닌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좀 전에 얘는 왜 연속이 아니라 그랬지나요? 이러지 말자. 우리 이렇게 가까이 앉아가지고. 방금 말했잖아. 방금 무슨 값이 없어서라고 했지 하영아? 들었니? 함수값이 없어서. 네가 지난 시간에 들었건 안 들었건 상관이 없어. 지금 하는 것만 들으면 대답할 수 있어. 이나야. 얘는 무슨 값이 없다고?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없는 걸까? 극한값이 없는 거야. 왜?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그래프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목적지로 해서 오고 있죠. 그럼 좌극한은 여기인 거예요. 좌극한. 맞아요? 근데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와가지고 목적지가 여기를 향해 오고 있잖아. 그럼 우극한 값은 여기인 거예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다르잖아. 이런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연속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시 혜린아, 요거는 왜 불연속이다? 함수값이 없어서. 얘는 왜 불연속이다? 극한값이 없어서. 자, 그럼 어진아, 세 번째 그림은 왜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자, 어진아, 세 번째 그림은 왜 불연속일까? 맞아요. 세 번째 그림은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는 해요. 근데 함수값은 여기 있잖아. 함수값은 여기 있고 극한값은 여기 있단 말이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달라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불연속이 되는 이유들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어떨 때 연속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윤서야, 연속이다라는 건 어떤 뜻이라고? 맞아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고 그것이 같을 때 그 지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연속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연속함수의 성질 해서, 연속함수는 자, fx하고 gx라는 두 함수가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면, a에서 연속이면 이 밑에 있는 애들도 다 a에서 연속인 게 보장된대.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을 잘 살펴보니까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이 f랑 g에다가, 자, 이 c는 뭐냐면 어떤 숫자를 곱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실수배라고 합니다. 실수배 곱하기 몇 한 거, 또는 f랑 g끼리 더하거나 뺀 거, 또는 곱한 거, 또는 이건 뭐 한 거죠? 분수니까. 분수는 나누기 한 거지.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뭐가 다 보장이 된대? 그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인 게 보장이 된대요. 단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실컷 해도 되는데, 단 나눗셈 할 때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뭐지, 예린아? 누가 0이 될 수가 없어? 분자, 분모 중에 누가?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요거는 계속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다 할 수 있는데, 다 해도 연속인데,
단 gx 분모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지점이라면 거기서는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나눗셈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왜 그런지 뭐 설명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봐봐. 확인 1번을 보면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그랬잖아요. 자, x 플러스 1이라는 요놈 연속일까 아닐까?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연속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게 이런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다항식들 있죠. 다항식들은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는 얘도 연속이고요. 이렇게 써있는 얘도 연속인데 연속이랑 연속인 걸 곱했으니까 당연히 전체도 뭐예요?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죠? 연속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2번처럼 이건 지금 나눗셈을 한 거잖아. 그죠? 나눗셈을 한 거야. 하영아, 나눗셈을 하면 언제 연속이 아니게 될까? 누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연속이 아니게 되죠. 끊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분모가 0이라고 하면 지금의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요런 거 어떻게 풀지? 여기 왔어. 이거 어떻게 풀지 하영아? x로 묶죠? x괄호 뭐가 돼? 그럼 x값이 뭐뭐 나와? 0 또는 1 나오죠. 그쵸?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는 다른 구간에선 다 연속인데 딱 두 포인트에서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끊어진 포인트가 어디랑 어디야? 0이랑 1인 거야. 그치? 그래서 0과 1에서 불연속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구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리막 기억나 이거? 요렇게 구간을 표현하면 이게 무슨 구간이었죠? 했는데 이거? 그럼 이런 거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였죠? 이렇게 돼 있으면 닫힌 구간. 이렇게 돼 있으면 열린 구간. 무슨 차이였지?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이? 윤서야 뭐였지?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이? 3이랑 5를 포함하는 거였죠. 3, 그 밑에 열린 구간은? 그렇지. 닫힌 구간은 구간의 양끝값을 포함해가지고 3 이상 5 이하 이게 닫힌 구간이었고 열린 구간은 3 초과 5 미만 이게 열린 구간이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열린 구간이니까 0 바로 앞에까지의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에서 1 이렇게 하면 자 0 초과 1 미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이 구간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숫자를 다 말하는데 딱 숫자 2개만 지금 뺀 거야. 준이야 누구랑 누구만 뺀 거야? 0이랑 1만 지금 빼고 나머지 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구간을 얘기를 할 때 요렇게 쓰고 요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 우리가 이런 함수를 다룰 때는 다 실수 영역에서 생각하는 거죠. 실수가 아니면 허수 얘기하는 거야?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0이랑 1 사이에 뭐라고요? 0이랑 1 사이에 0이랑 1 사이에 있는 숫자들도 다 연속이죠. 그 지점에서도. 그럼 저렇게 쓰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들이 쭉 있잖아. 그럼 0이랑 1을 제외하고 이 두 숫자만 빼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0, 3, 8 그치 그죠. 요거까지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딱 0과 1이라는 숫자 두 개만 빼고 나머지 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확인 2번도요. 저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나야 지금 fx, gx는 2차식이니까 일단 각각 연속인 게 확실하죠. 그럼 지금 연속인 애들끼리 앞에 곱하기 2 실수배하고 둘이 더했죠. 그럼 1번은 고민할 필요 없이 늘 뭐라고 봐도 돼? 무조건 연속이 된다라고 봐도 돼. 항상 연속이 된다라고 봐도 돼. 자, 근데 2번처럼 이제 분수 형태일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 유림아?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불연속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얘는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치? 어진아, 똑바로 앉아. 너무 불량해, 자세가. 책상 떼고. 책상 이렇게 떼고, 책상. 진짜. 이거 하는 거 우리 성실하게 합시다. 이거 하는 거 성실하게 하자고. 연락 안 해? 이현진이 해봐. 자, 지금 분모에 gx가 있잖아. 그럼 언제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다?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근데 gx 식이 저거잖아. 지금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잖아. 그럼 저게 언제 0이 되나? 그죠? 요게 0이다 라고 놓고서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랑 얼마에서? 1이랑 2. 요 두 지점에서만 역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 요 두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3번도 나눗셈이잖아. 3번도 분수인데 그래서 3번도 그러면 이것도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겠네. 근데 3번에 있는 이 fx는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식이거든요. 자, x제곱 플러스 3이면 이건데 이게 0이 된다. 이건 어떻게 풀어? 좀 전에 얘는 해가지고 x값 두 개가 딱딱 나와서 거기서 불연속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저거 x제곱 플러스 3이 0이다. 저건 어떻게 풀죠? 아는 사람. x의 루트 3i. 그치? 루트 3i를 집어넣으면 제일 만족해요. 근데 i라고 하는 건 허수잖아요. 허수는 지금 우리가 고려할 숫자일까 아닐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실수 안에서 생각하거든. 모든 함수는. 그러면 지금 얘는 실수 중에서는 0이 되게 만드는 x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모든 구간에서 뭐다? 불연속이라고요? 어진아, 우리는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없어. 그러면 결국 모든 구간에서 다 뭐야? 연속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그치? 연속이야.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그냥 실수 전체라고 쓸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래는 이제 그 최대 최소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하나 있대요. 유림아, 아까 닫힌 구간이 뭐라 그랬지? 시작과 끝을 포함하는 구간이죠. 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끊어지지 않게 그래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죠? 모양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의 함수들을 그릴 수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함수를 그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렸을 때 항상 요 중에 가장 높은 지점 여기 존재하죠. 가장 낮은 지점 여기 존재하죠. 얘 같은 경우도 가장 높은 지점 여기, 가장 낮은 지점 여기, 얘도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 다 존재하잖아. 얘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면 무조건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럼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면 최대 최소가 없을 수도 있나? 없을 수 있어. 없을 수 있어. 닫힌 구간이 아니라는 건 이 구간에 마지막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 그럼 봐봐. 제일 높은 지점은 여기잖아. 이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최대값은. 근데 제일 낮은 지점이 여긴데 이 지점의 값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있잖아. 그치? 요 값을 못 써요. 그러면 요 값을 못 쓰면은 그럼 요거 바로 위에 게 최소값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만약에 요 지점에 요 지금 비어있는 부분의 y값이 뭐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을 못 쓴다고 해서 그러면 그럼 최소값은 0이에요 라고 말하면 될까?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지막 숫자를 못 사용하게 되는 순간 최소값 자체를 구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준영아 무슨 얘기인지 아니? 봐봐. 자, 아까 전처럼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구간의 양 끝을 포함했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래서 여기 제일 높은 지점의 값이 뭐 5고 제일 낮은 지점의 값이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최대값이 얼마고 5고 최소값이 얼마고 2다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의 맨 끝 지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렸다면 이때는 최소값은 2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최대값을 5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을 못해. 5라는 값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럼 5를 사용 못한다고 해서 그럼 최대값을 4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을까? 4는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그지? 여기를 최대값이라고 말해버리면 이 위에 있는 이 점들은 다 뭐가 돼요 이거. 그죠? 그럼 5를 최대값이라고 말 못하면 최대값을 뭐라 그래야 돼요? 찾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구간이라는 조건이 붙어야지만 무조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닫힌 구간. 그리고 연속이라는 건 당연하죠. 만약에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최대 최소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어야지만 최대 최소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1번 있잖아. 다른 건 몰라도 1번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1번. 성빈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고 이거. 아니 일단 식을 좀 바꿔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아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맨날 우리가 뭘로 바꿔서 그려?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준이 표준형 아나? 준영이 표준형 바꿀 줄 알죠? 어진이 표준형, 혜린이 표준형. 차근차근 해줘. 처음에 뭐하죠? 마이너스 괄호 뭐라고? 마이너스 묶었는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괄호 닫고 바깥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가 이제 요 괄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곱해져서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란 얘기? 2,4라는 얘기. 우리가 다른 함수는 몰라도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차 함수는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요렇게 생긴 모양 있잖아. 요런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요 모양으로 무조건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준영아 이 과정을 봐봐. 처음에 x제곱 앞에 있던 마이너스를 어떻게 했죠? 묶었죠. 그죠? 묶어주고 그 다음에 묶은 상태에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잖아. 그 마이너스 4라는 숫자에 대한 반의 제곱을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4를 반하면 마이너스 2잖아. 제곱하면 4죠. 그래서 4가 꼭 필요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4를 한 번 더해주고 대신 뒤에 4를 한 번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무조건 요렇게 괄호치고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 끝에 붙어있던 요 숫자는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안 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괄호 바깥으로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쫓겨 나갈 때는 괄호 앞에 있는 요 놈을 분배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그럼 이 완성된 모양을 보면서 꼭지점이 2,4고 어디로 볼록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위로 볼록한 거 그려놓고 자 가운데를 자 여기 라인을 어디나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뭐? 아 얘들아 이나야 여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2,4잖아 꼭지점이. 그럼 이 라인이 뭘까요? x는 2라고 말해야지. x는 2 그지? x는 2라는 표시를 해줘야 그래야 문제에서 제시한 이 구간 있잖아. 1이랑 4라는 구간을 쓸 수가 있다고요. 윤서야 1은 어디다 찍어야 돼? 1 이 가운데 선보다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가서 여기가 x는 1. 그 다음에 4는 어디다 찍어야 돼?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여기다가 x는 4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자 닫힌 구간이니까 요 양 끝값을 포함을 해서 이만큼의 값을 놓고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높은 데랑 가장 낮은 데를 찾으면 최대 최소가 된다. 그럼 하윤아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질까요? 그죠? 여기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지. 그 최대값은 이미 얼마인지 알아요. 그죠? 꼭지점의 좌표를 쓰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 4인 거고. 자 누가 봐도 준이야 어디가 제일 낮은 지점이야? 그죠? x가 4인 요 지점이 제일 낮죠.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x가 4일 때의 값인 거니까 x가 4라는 걸 여기다 넣는 거죠. 그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2의 제곱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4 0 되는 겁니다. 그죠?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이다. 자 지금 내가 2차 함수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2차 함수 하나만 더 적어줄 테니까 그걸로 최대값, 최소값 한번 찾아보세요. 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는데 구간은 어디로 줄 거냐면 0에서부터 4까지로 잡아줄게요. 자, 이 구간 내에서 이 fx의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보여준 거랑 똑같은 과정으로 시작. 얘들아, 자 봐봐.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자 했죠?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x제곱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는데 여기까지만 묶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5는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써야 되겠지. 그리고 두 칸 정도 띄워주고 괄호를 닫아요. 5는 안 묶었으니까 뒤에 플러스 5 냅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필요한 숫자가 이제 얘에 대한 뭐라 그랬지? 반의 제곱이랬잖아. 얘 반의 제곱이 얼만데? 1이야.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유리마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뭘 만들어내?
그러면 3괄호 뭐가 될까? x-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 없잖아. 얘는 괄호 바깥으로 쫓겨 나가야 되잖아. 얘가 밖으로 나가면 얼마가 될까? 어? 이 숫자가 밖으로 나가서도 마이너스 1인가요? 이 숫자가 괄호 밖으로 나가면 부호가 바뀌나요? 이걸 괄호 밖으로 지금 쫓아낼 거잖아. 괄호 밖으로 쫓아낼 때 무슨 변화가 생길까? 저 숫자에. 이게 무슨 이항시키는 것도 아닌데 부호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괄호 안과 괄호 밖의 차이는 괄호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의 차이인 거야. 괄호 밖으로 나갈 거면은 이 숫자의 분배를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3이 분배돼야 된다고 얘한테. 그럼 얼마예요? 얘까지 합쳐서 2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2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표준형 완성된 거잖아. 그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유림아? 1,2야. 자, 그럼 여기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여진아, 잘 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이게 중요하잖아. 얘는 지금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지. 뭘 보고 알 수 있다? 맨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양수라는 걸 보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 자, 그린 다음에 가운데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혜리는 얼마일까? 그죠? 꼭지점의 x좌표가 요 센터인 거예요. 꼭지점 x좌표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4였잖아. 그러면 준영아, 여기가 1이니까 0이라는 지점은 요 센터보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긋겠어? 왼쪽에 긋겠어? 왼쪽으로 몇 칸 가서? 한 칸 가서 여기다 이렇게 긋게요. 여기가 x는 0이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4라는 지점은 이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야 되니까? 3칸을 가야 되니까 이거보다 훨씬 멀겠죠? 또 멀리 떨어져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지금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와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다 있나요? 그럼 가장 높은 색칠된 부분 중에 제일 높은 지점이 여기를 대답해야지.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 거야? 최대값을 갖는 거지. 그 최대값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x가 4일 때니까 여기 4를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 나와? 29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낮은데 최소값은 어딜까? x는 1이지. 그치? 여기가 제일 낮아. 그리고 여기에 y값이 얼마인지는 벌써 알고 있어요. 왜냐면 꼭지점이니까. 아까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였지? 2였지. 네, 그래서 최대값은 29, 최소값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2차 함수는 어떤 단원에서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다른 함수들의 제일 기본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나머지 문제 봐봐요. 2번, 3번, 4번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무슨 함수들이야? 2번은 무슨 함수죠? 요 무슨 함수라 부르지 이거? 무리함수라고 부르지. 3번도 무리함수. 4번은 뭐죠? 유리함수, 뭐 분수함수 이렇게 부르죠. 자, 봐봐. 1번에 있는 2차 함수 구할 때만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돼요. 나머지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들 있지. 얘네들은요, 최대 최소 찾는 게 너무 쉬워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구간에 양 끝 숫자 있잖아. 그걸 그냥 뭐 하면 될까?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루트 2 나오죠. 그죠? x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루트 2 나오죠. 3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나오죠. 자, 누가 커? 2루트 3이 크지? 그럼 2루트 3이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에요. 얘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야.
무조건 이렇게 해도 돼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왜냐면 2차 함수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꿀렁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함수나 유리함수는요. 무리함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뭐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아무튼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요. 한 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갑니다. 유리함수도 점근선이 있긴 하지만 점근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은 계속 내려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문제는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구간의 양 끝값을 뭐 해라? 대입해라. 단 2차 함수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차 함수만.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 3번, 4번은 그냥 숫자 갖다 집어 넣으시면 나온 것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사이값 정리 볼게요. 사이값 정리. 이거 뭐 제목은 거창한데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이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대요.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자 A, FA라는 점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B, FB라는 점을 하나 찍을게. 그럼 예를 들면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기쯤에 A, 여기쯤에 A, 그 다음에 여기쯤에 B. 그래가지고 자, 요 점이 그러면은 A, F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B, FB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FA하고요. FA하고 FB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선을 하나 긋는데. 자, 그러면 요 사이에 그어진 요 선은요. 무조건 이 fx의 그래프하고 최소한 몇 번은 만날까? 최소한 한 번은 만나죠. 그죠? 여기 자, 여기서 얘가 요렇게 가도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요때는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고 요때는 몇 번 만나요? 3번 만나지. 최소한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만나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고 해봐요. 자, 얘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잡은 다음에 FA와 FB 여기를 지나가도록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연결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연결을 하든 어떻게 연결을 해도 무조건 중간에 지나가는 요 선과 최소한 한 번은 만난다. 그게 사이값 정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게 그 얘기입니다. 요 점이랑 요 점을 연결을 해봤을 때 이 FB와 FA 사이에다 내가 K를 잡는다면 이 Y는 K라는 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포인트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그 얘기고요. 그걸 살짝 응용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F0이 -1이고 F1이 2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가 x축이에요. 자, x축 위에 0이 있고 1이 있을 텐데 0, -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0 라인. 자, 요 라인에서는 0보다 아래쪽에 여기쯤에 0, -1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요거는 유리마 다시 말하면 몇 몇을 지나간다는 뜻이 되지? 1, 2를 지나간다는 뜻이 되잖아. 그러면은 자, 요 라인, 여기 1라인에서는 1, 2니까 요런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 되죠. 그럼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도록 선을 긋다 보면 무조건 x축하고 몇 번 이상은 만날 수밖에 없다?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 그치?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나는 지점이 최소한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뭐라고 할 수 있다? 실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실근.
요 만나는 포인트가. 만약에 만나는 포인트를 K라고 한다면 요 방정식의 실근이 K. 그러니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실근이 하나는 있을 거다 무조건. 하나 이상은 무조건 요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낼 때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봐봐. 이제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다 내기는 조금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내가 1부터 2 사이에서 실근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1 한번 넣고요. 2 한번 넣어봐요. 자, 요 식을 내가 fx라고 이름을 붙일게. 요 식을 fx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자, 여기 f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봤어. 이렇게 1 넣어봤어, f에다가. 하영아,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나오죠. F1이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도 넣어봐요. F2. 혜린아, 2는 얼마 나오죠? 7 나오나? 맞나? 아, 맞네요. 그죠? 7.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 내가 1지점과 2지점에다가 점을 찍어봤더니 1,-2가 찍히고 2,7이 찍혀요. 그럼 얘네 둘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축하고 요 사이에서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만 딱 계산해 준 다음에 f1 곱하기 f2가 0보다 작다. 이거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1과 2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그것만 하면 돼. 이 숫자 집어넣고 이 숫자 집어넣어서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실근이 하나 이상 나온다는 얘기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로 낼 때는 봐봐. 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걸 풀 수가 있어. 이거 유제 3번 같은 거. 여기서도 이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그랬는데, 시험 문제로 낸다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질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답이 3이 되게. 그지?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윤서야? 응. 넣는데 이번엔 fx에다가만 넣는 게 아니라 얘한테 넣는 거죠. 얘한테. 그지? 요 식을 gx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저 fx 빼기 x를 저 gx라는 식에다가 우리 이제 숫자를 몇 개를 넣을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을 거예요. 밑에다 쫙 써볼게. g-1, g0, g1, g2, g3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하영아, g-1이라는 거는 요거에 의해서 일단 뭐라고 쓸 수 있니? f-1 지금 gx를 우리가 뭐라고 잡았냐면 fx-x를 gx로 잡았죠. 맞아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으면 여기 x자리에도 다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f-1을 한 다음에, 그죠? 플러스 1을 이렇게 붙인 게 이게 g-1인 거죠. 근데 f-1의 값이 얼마였어요?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1에서 얼마야? 2 나왔죠. 그죠? 자, 이나야 G0도 써볼게요. G0은 먼저 어떻게 쓸 수 있나? F0 마이너스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F0의 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혜린아 G1은 먼저 뭐라고 쓸 수 있죠? F1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F1의 값이 지금 2라 그랬으니까
2 빼기 1 해가지고 얼마야? 1. 어진아, G2는 뭐라고 쓸 수 있죠? F2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근데 F2의 값이 3이었기 때문에 얘는 얼마야? 1이고. 자, 마지막으로 준영이 G3은 뭐라고 할 수 있죠? F3 빼기 3. 근데 F3이 얼마야? 2니까 뭐예요? 자, 이렇게 5개를 다 구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지점을 집중해서 봐야 돼? 요 줄에서 요 줄로 바뀌면서 뭐가 변했는지를 봐야 돼? 부호가 어때? 달라졌잖아. 양에서 음으로 달라졌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요 방정식이 자 마이너스 1과 0이라는 구간에서 실근을 적어도 몇 개 가죠? 한 개 갖는 거예요. 그죠? 부호가 바뀌면 실근 하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면서도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도 실근을 하나 이상 갖게 되는 거고 여기는 부호가 그대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는 거야. 대신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서 또 실근 하나를 확실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몇 개를 갖는다? 적어도 3개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지? 이런 것이 이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풀어 이거? 2번? 지금까지 설명을 이해했으면 바로 풀 수 있는데 이거 2번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풀어보자 2번. 아니 우리가 요 방정식에다가 갖다가 1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요 방정식에 있는 요 2차식 부분 있잖아요. 얘를 따로 떼서 f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라고 이제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얘한테 1 넣었을 때랑 얘한테 2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서로 어떻다라고 풀어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 사이값의 정리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가 다른데? 값이 다르다? 값이 다르기만 하면 돼? 이거 유제 3번 생각해 봐봐. 여기서 G-1과 G0이 얘는 2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이 0과 마이너스 1과 0 사이 구간에서 실근을 하나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계산한 결과값이 서로 뭐가 달랐기 때문이야? 부호가 달랐기 때문이잖아. 부호가. 그냥 단순히 다른 숫자가 나온다가 아니에요. 요 fx에다가 내가 1 집어넣은 f1과 2 집어넣은 f2가 서로 그냥 같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 같지 않다가 아니고 f1과 f2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지 1과 2 사이에서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가 사이값 정리잖아. 봐봐.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A, B 사이에 적어도 C가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요렇게 fx를 분리해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요게 4 플러스 a죠. 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지? 10 플러스 a죠. 그러면 이 4 플러스 a와 10 플러스 a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잖아. 그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돼? 유림이 했니? 방금 다 얘기했어. 얘와 얘의 뭐가?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그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뭘로? 분해한다고요? 아 부등호? 그럼 얘를 0보다 크다고 해요? 작다고 해요?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건데? 0보다 작다? 크다? 작다? 뭐 할 건데요? 얘랑 얘가 서로 부호가 달라요를 가장 간편하게 표현하는 식은 뭘까 하윤아? 마이너스를 붙인다? 얘랑 얘가 서로 막 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처럼 부호만 딱 반대인 관계가 돼야 되나요?
그러자 얘가 만약에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00이어도 상관없잖아. 하나씩 넣으면 안 돼. 어? 하나씩 넣으면 하나씩 넣어본다는 게 뭐 어떤 숫자를 어디다가 넣는? 둘이 뭐 일단 얘들아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응? 마이너스 답이 마이너스 4다? 4보다 어. 그런 범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힌트?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야 니네 어떤 숫자랑 곱했을 때 이게 음이면 무슨 뜻이에요? 둘다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을 뭐 한 게? 곱한 게 뭐예요? 음수예요. 이게 0보다 작아요 하면 이게 바로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뭐 a를 앞에다 갖다 놓으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10 요게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다 배웠잖아. 2차 부등식 풀 때 이나야 지금처럼 인수 분해가 된 모양이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값이라고 배웠니? 성빈아 무슨 값이라고 배웠니? 사이값이라고 배웠죠. 사이값. 사이값이 누구와 누구의 사이란 얘기일까 지금? 요놈이 0 되는 포인트가 얼마? 마이너스 4. 얘가 0 되는 포인트가 얼마? 마이너스 10. 그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0의 사이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게 답인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배웠다면은 그 열린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1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것의 부호가 달라요가 생각이 나야 되고 부호가 달라요를 가장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둘이 곱한 게 음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둘이 곱한 게 음수라는 걸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뒤에 연습 문제 우리 이거 하나는 얘기하자. 이거는 41쪽으로 가서 그 뒤에 프린트해 보면 요 문제 있죠. 6번 있죠. 6번. 6번 찾았니? 이거는 있잖아. 약간 어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3초면 풀어요. 3초. 자,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면 fx하고 gx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봐봐. gx는요. 몇 차 함수인가요? 1차 함수예요. 여러분 아까 다항 함수들은 다 연속이 보장된다 그랬잖아? 그럼 1차 함수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죠? gx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돼요. 자, 근데 fx는 두 개의 1차 함수를 연결해 놓은 모양이죠. 그죠? 근데 그 연결하는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x가 얼마인 지점이냐면 x가 5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5보다 작을 때는 직선은 직선인데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지. 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5 지점에서 얘는 얼마예요? 11이죠. 여기 x에다 5 집어넣으면 11 나오죠. 그리고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1.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 함수로 바뀌는 거잖아. 얘는 일단 5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보다 훨씬 아래쪽에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요. 대신 기울기가 음이네. 그치? 기울기 음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 있죠. 그래프 못 그려도 상관없어.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튼 마이너스 3이었죠.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튼 이 fx라는 친구는 이쪽에서 다 연속이고 이쪽에서 다 연속인데 딱 경계선에서만 어떻게 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지? 다시 gx는 전 구간의 연속, fx는 딱 한 군데서만 끊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싶냐면
fx랑 gx를 어떻게 한 함수가? 곱한 함수가. 이나야 곱한 함수가 5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대? 네가 이럴 때마다 내 수명이 몇 초씩 줄어드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문제에 뻔히 써 있는 것을 질문했는데 한참 고민하다 다른 소리를 할 때 나의 막 수명이 깎여 나가는 느낌이 막 들어. 문제에 써 있어요. 이거 대출하면 안 돼요? K요 K. 이거 진짜 대출해야 돼. 자, 이나야 따라해봐. 함수 fx,gx가 함수 fx, gx가 x는 5에서 x는 거기. 5요. 아니 x는 5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연속이 됐으면 좋겠대요. 연속이 됐으면. 근데 봐봐. 연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fx가 끊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붙여주기라고 부를 겁니다. 붙여주기. 문제를 풀다가 이거 붙여주기 하는 거야 얘들아 하면 이 내용이에요. 봐봐. fx가 끊어져 있는 지점에서 gx라는 애를 하나 뒤에 곱함으로써 끊어져 있는 지점을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는 지점을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 거야. 한 군데서 만나게. 그러면 붙여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숫자는 뭐냐면 0입니다. 0. 자, 얘가 끊어져 있는 그 지점에서 fx가 지금 끊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 지점에서 뒤에 곱해지는 gx가 0으로 가면 돼. 왜? 0이라는 숫자는 무적의 숫자잖아. 아무 숫자에다 갖다가 곱해도 다 뭐가 돼요? 다 0 되지. 그러니까 얘가 11로 갔지만 얘한테 곱하기 0 때리면 얼마 돼? 0으로 가죠. 얘 마이너스 3이었지만 얘한테 곱하기 0 때리면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애들도 얘한테 곱하기 0 해버리고 얘한테 곱하기 0 해버리면 결국 0에서 만난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gx라는 녀석이 자 붙여주기를 하고 싶은 그 지점에서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 그럼 여기다가 x자리 얼마 넣었을 때? 5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5-k가 되잖아. 그게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k는 얼마야? 5가 답인 거야. 5.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 있는 그래프 같은 거 그릴 필요도 없고요. 얘가 경계선을 갖고 있는데 그 경계선 지점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뒤에 따라붙은 함수가 그 지점에서 0이 되면 됩니다.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붙여주기 문제는 붙여줘야 되는 그 함수,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애 말고 뒤에 있는 녀석이 그 끊어진 지점에서 0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붙여줄 수 있어요. 네, 그거에 관련된 문제고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이 붙여주기의 개념이 딱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숙제는 39까지인데 여러분 그 숙제할 때 연습 문제는 빼고 푸셔도 됩니다. 개념책에서는 연습 문제는 제외하고 푸시고 대신 그 베이직센에서는 빼는 거 없어요. 베이직센은 모든 문제 다 푸시면 되고요. 오늘 베이직센 숙제는 35까지입니다. 35까지. 그리고 베이직센은 그 열심히 풀이를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숙제할 때 참고를 하시고 풀이가 없거나 아니면 풀이를 봐도 잘 모르겠는 문제는 질문을 하시고요. 자,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